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 좀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한동훈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출마 여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테마주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한동훈은 결국에 이번 총선에 좀 출마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테크트리를 지금 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얼마나 지금 한동훈 테마주가 지금 과열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과 이정재 이제 고교 동창 사이로 좀 알려진 바 있죠. 저녁 식사를 계기로 이제 한동훈이 이정재와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업로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업로드 된 거를 통해서 대상홀딩스와 대상홀딩스 우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홀딩스는 이정재의 이제 연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임세령 부회장이 속한 회사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뭐 대선 테마라던가 이런 인맥주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 과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에도 있었던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면 정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관련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이 이 지역에 산다더라.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다 시세가 나와버리고, 야, 이 한동훈이 이 사람과 친하다더라. 그럼 그 친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라더라. 그럼 그 가족이 속해 있는 기업이 테마주로 분류돼서 시세가 나와버리고,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테마주 역시도 뜨거운 감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 2020년 총선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뜨거운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황교안과 유승민을 빼놓고 볼 수가 없죠. 자, 그 차트를 월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2019년에 물론 이제 이런 총선에 대한 출마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던 당시, 그 전후로 해서는 불면 낙폭이 있었던 흐름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강세 포인트가 한 구간씩은 모두 지금 분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교안도 마찬가지고요. 자, 2019년 황교안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은 유승민 관련주 역시도 유사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2020년에 코로나라는 변수가 터지면서 차트적 흐름에 좀 이질감은 분명 형성된 바가 있지만, 결국에 총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세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막상 진짜로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출마 선언 기대감 자체가 이어지다가 출마 선언 딱 터지고 나면 그 당시에는 바짝 시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소멸 관점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 갑작스럽게, 정말 시장 예상 변수로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숨은 관련주 찾기에 나서면서 그 시점이 오히려 기대감으로 쭉쭉쭉쭉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막상 12월 12일이 돼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실질적으로 출마 선언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 봐, 결국에 예상대로 출마 선언을 했잖아.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더 갈 것인가? 아니죠. 이제 소멸 관점이 드리울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미 출마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형성된 인물이 출마 선언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추세적 눌림이 이어지는 경우가 특히나 대선이 아니라 총선 같은 경우에는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시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뭐 대상홀딩스라던가 이런 흐름 자체는 사실상 변수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도 지금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예요.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심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뭐 숨은 인맥주 찾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부방이라던가 노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관련주로 이미 너무 익히 알려진 종목이고, 그에 따른 시세도 최근에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직까지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되고 있고 구간이 이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 노려야 될 거는 부방이라던가 노을 역시도 물론 뭐 예비 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소멸되기 직전까지는 반복적으로 좀 구간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대상홀딩스와 같은 지금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연달아서 랠리가 터진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의 숨은 인맥 관련주 찾기를 나서는 게 지금은 오히려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기 이전에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비후보 등록이 막상 이루어지고 난다면 정말 그 숨은 인맥주 찾기에만 나설 부분이지, 기존에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한 지지율에 대한 변화라던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경계심을 취하면서 어느 정도 엑시트 전략을 좀 꾸려야 될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총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슬슬 좀 경계심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는 뭐 구간으로 노릴 부분이 예비후보 등록 전후로 하여금 뭐 당분간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는 숨은 인맥주를 찾아서 좀 발굴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메리트가 있을 부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관련주, 정치 테마주 물론 초반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먹을 구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가시권 목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시선을 조금씩은 멀리 둬야 될 점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점은 저희가 아래 하단 링크에 달아드리고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좀 잡아드리고 있고, 혹시나 숨은 인맥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또 공유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도록 할 거니까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오픈 카카오톡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관련주 지금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국내 증시 특성에 맞춘 인맥주들의 흐름이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슬슬 좀 경계심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숨은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대상홀딩스가 이미 선례를 강세 포인트로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첫날 공개가 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진입 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을 열어둬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슬슬 조금씩은 시선을 좀 멀리 둘 필요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